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황소도끼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름은 송진혁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 얼굴 잘 모르실 거예요. 잘 모르시죠? 예,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식을 전업을 한 지는 지금 15년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에 서는 건 솔직히 오늘이 처음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셔가지고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오늘은 제 소개하고요. 제가 전업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15년 동안 어떻게 전업했고 어떻게 돈 벌었고 무슨 기법으로 돈 벌었고 그거를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전업 투자자란 무엇인가?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네, 전업 투자자라는 거 뭐죠? 직업이 투자라는 거죠. 다른 직업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직업으로 샀는데 그러면은 직업이 있으면은 적어도 어떤 직업이든 월급을 받겠죠. 최소 생활비를 벌어야지 그게 직업인 겁니다. 주식을 하는데 생활비를 못 번다. 이러면 전업 투자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뭐 백수나 뭐 그런 거에 가깝죠.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라고 하시면 반드시 생활비 이상은 버셔야 돼요. 그거를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제 경력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 개인 레코드인데요. 저는 2002년도에 26살이었습니다. 그때 100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학벌도 좋지 않고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제 스스로 방법을 찾기보다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 고수들한테 주식을 배워야 되겠다. 저는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별로 내세울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배웠어요. 주식을. 그냥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니까요. 그냥 배웠습니다. 근데 배워서 하니까 뭐 금방금방 여기 보듯이 수익이 금방금방 났어요. 뭐 1년 만에 그냥 뭐 1,000만 원 됐고 다음 해는 5천만 원 됐고 그 다음에는 뭐 한 2억 정도 됐고 이렇게 뭐 시작받자마자 계속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준 대로만 그대로 한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형들인데요. 형들 하는 거 계속 보고 모임 같은 거 있으면 나가고 계속 전화 드리고 제가 계속 이제 들이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제가 오늘 공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아, 이게 참 이게 쑥스러운데 제가 이렇게 뭐 옛날 얘기 하듯이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2002년도에 이렇게 제가 전업을 했어요. 여기 저희 집인데요. 제가 여기 뭐 이렇게 듀얼 모니터 사고 뭐 이렇게 세팅하고 이제 했습니다. 비슷하실 거예요. 아마 저희 집이랑 다들. 여기가 이쪽이 이제 침대가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자고 일어나서 주식하고 자고 주식하고 그리고 집에서 이제 밥 먹고 그래서 이제 생활비가 필요가 없었어요. 어릴 때니까. 그래서 제가 100만 원으로도 어떤 이 주식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계속 싫으시겠죠. 아들이 직업도 안 나가고 갑자기 주식한다고 들어 앉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맞죠?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진혁아, 너 하루에 밥 2끼만 먹으면 안 되냐? 그러시는 거예요. 되게 서럽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트러블이 많았어요. 계속 공무원 시험 준비하라 그러고 하여튼 그 트러블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한을 품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뭐 돈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뭐 술, 담배, 뭐 핸드폰 다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술, 담배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 쓰면 원금이 10%씩 줄어드는 거잖아요. 저한테 감당할 수가 없는 손실이었어요. 다 끊었습니다. 다 끊고 핸드폰도 끊은 이유가 친구들이나 누가 연락 오면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고시생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모습인데요. 이게 20대예요.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이 낫죠? 지금 40대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 사진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 이게 무슨 산에 산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았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2년차 들어서 제가 이제 뭐 100만 원이 5천만 원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일산에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1,000에 50만 원입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5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빼가지고 집 얻고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집을 나왔죠. 돈 좀 벌었으니까 이제 엄마의 구박을 이제 벗어나고자
나왔습니다. 나와서 뭐 이때도 근데 별로 사는 건 달라진 게 없었어요. 이게 제 살림의 전부였거든요. 여기서 주식하고요. 여기서 자고요. 이불 하나 덮고 자고 또 주식하고 뭐 계속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대신에 이렇게 열심히 지내니까 돈은 잘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또 한 5천만 원 더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때 당시 이제 강남의 소나타였어요. 렉서스 이 모델이. 그래서 이거 샀어요. 바로. 또 남자는 또 가오잖아요. 어릴 때니까. 그래서 바로 샀습니다. 샀더니 좀 어깨 좀 힘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고. 그래서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돈이 빨리빨리 늘어나냐? 100만 원 시작했는데 어떻게 1000만 원, 5천만 원 되냐? 많이 궁금하시죠? 거짓말인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좀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뭐 간단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갖고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 원금이 100만 원 있다고 했을 때 저는 왜냐하면 소액일 때는 좀 미수를 써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늘어나는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미수를 썼어요. 그래서 미수를 써서 대략 10% 정도 수익을 내면 뭐 125만 원 되고 그 돈이 그대로 원금이 되는 거죠. 그 돈 저는 생활비를 거의 안 뺐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한번 성공을 하면 150만 원 되고 그래서 딱 10번만 성공하면 딱 원금의 10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1년에 10번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성공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막 크게 수익을 많이 낼 필요가 없어요. 대신 전제가 뭐냐면 리스크 관리가 돼야 돼요. 손절매가 확실히 돼야 됩니다. 저도 들어갈 때 투자 실패할 때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손절매를 잘하기 때문에 손실을 안 보고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벌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실제로 매매했던 그 정보 갖고 왔어요. 왜냐면 이게 2003년도 차트거든요. 현대건설 상한가 가는 거 못 보셨죠? 옛날에 갔어요. 그때 당시 제가 매매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아시죠? 상한가 따라잡기.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상한가 잡아서 다음날 아침에 다 팝니다. 그리고 또 가면 또 잡고 또 팔고. 네. 이런 식으로 두세 번만 반복을 해도 뭐 벌써 30% 수익이 나죠. 근데 이게 미수로 쓰면은 뭐 60, 70% 수익이 나겠죠. 그래서 벌써 이렇게 세 번 했겠죠. 그리고 딴 때는 매매를 전혀 안 합니다. 단타고 뭐고 전혀 안 들어가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것만 하고 빠지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뭐 가끔 가다 이렇게 대박도 나요. 그 점상을 제가 샀는데 다음날 또 점상 가고 또 점상 가고 깨질 때 다 팔아요. 더 가건 말고 무조건 다 팝니다. 그래서 재빨리 챙겨야 돼요. 수익을. 그렇게 챙기면 30% 수익 났죠. 근데 이게 풀미스 들어가면 한 번에 80%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들어가는 거죠. 집중해서 한 번에 들어갈 때 확 먹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없으면. 그러면 돈을 잃을 일이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버니까 계속 조금씩 멋있어지죠, 옛날보다. 이제 양복도 입고 이제 안경도 써서 뭐 이제 컨셉도 잡고 이랬는데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가 행운의 기법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하한가 매매를 하면요 언젠가 한 번은 하한가를 맞습니다. 급락 매매를 하시면요 급락이 언젠가 한 번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운명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한가 매매를 하게 되거나 급등하는 매매를 하게 되면요 급등을 맞을 수도 있어요. 운이 따라줬을 경우에. 네, 이게 지금 뭐 그때가 이제 주식한 지 3, 4년 차밖에 안 됐어요. 나이도 아직도 29, 뭐 20대 후반이었고요. 제가 그래서 뭐 또 돈 벌었으니까 또 이제 또 일단 집에 욕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38평짜리 여기 호수공원인데요, 일산에. 전망이 딱 보이는 그런 집을 제가 잡았습니다. 뭐 산 건 아니고요, 전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아줌마가 뭐 김기덕 감독 와가지고 영화 찍는다고 뭐 하기도 하고 근데 뭐 스텝이 30명이 들어온대요, 신발 신고. 근데 얼마 주냐니까 5만 원 준대요. 그래서 안 한다 그랬어요, 그냥. 그런 에피소드 있었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막 해외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굉장히 이제 행복했던 그런 시간을 보냈죠. 이 친구들도 다 같이 전업하던 친구들이에요. 주식하던 친구들. 다 비슷비슷한 그룹끼리 이렇게 좀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전업하는 친구도 사귀면 같이 여행도 다닐 수가 있어요. 직장인들하고 사실 시간이 잘 안 맞아요, 사실. 그래서 뭐 이제 휴가도 이렇게 즐기고 굉장히 젊은 날에 굉장히 좀 행복하게 사실 지냈습니다. 뭐. 주식해가지고 저는 뭐 네, 용됐죠.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호주로 아예 갔어요. 짐 싸들고 모니터랑 컴퓨터랑 이민 가방에 다 넣어가지고요 갔어요. 왜냐하면 전업의 장점이 뭐냐면요. 그런 말이 있죠. 그 드라마에서 유행했던 말. 나는 흰 독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전업의 장점이 그거예요. 컴퓨터하고요 인터넷만 있으면요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도 일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호주에서 6개월 동안 일하면서 여행하면서 뭐 좋게 지냈어요. 뭐 이런 집 얻어가지고 네 뭐 차도 랜드로버 사고 괜찮게 지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낚시도 가고 뭐 물고기도 잡고 뭐 제가 이게 굉장히 행복했던 게 그 낮에는 주식을 해요. 그 일 끝나면 재빨리 이 서핑보드를 차에 싣고 서핑을 하러 갑니다. 서핑을 하고 딱 오는 길에 딱 노을이 딱 져요. 아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제 20대 때 이런 기억들이 어떤 뭐 수십억 자산보다도 더 진짜 소중한 기억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전업하시는 분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대신 돈을 버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그 전에 뭐 했냐 그러면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여기 동대문 새벽 시장이에요. 저 전업하기 전에 여기서 일했거든요. 뭐 저는 뭐 직장 생활은 원래 할 생각이 없었어요. 빨리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래서 여기 장사를 이제 배우겠다고 갔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월급 80만 원 받고요. 거의 한 14시간 일했고요. 뭐 3년간 그래서 이 와중에도 30만 원씩 저 적금을 넣어가지고 3년간 한 1,000만 원 모았어요. 이 정도로 좀 악착같이 살아도 별로 이제 사실 장사를 해도 쉽지 않겠다. 그리고 장사를 해도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계속 그렇게 경제적인 지식을 쌓아가다가 제가 주식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고 전업을 하고 나서 용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교훈을 한 가지 드릴게요. 너무 자랑한 거 너무 죄송한데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계속 나오죠? 제가 왜 이 친구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요. 이 친구가 제 절친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서울 안에 있는 자연주제도 다니고 굉장히 수학과 어떤 수에 밝은 친구예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IQ도 굉장히 높고. 이 친구랑 저랑 똑같이 전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런 친구고 저는 거의 53등 중에서 51등 했어요. 학교에서. 그 지각을 한 1년에 한 200일을 해요. 선생님들이 다 이거 안 될 놈이라 그랬어요. 다 이거. 저는 그렇게 뭐 잘난 게 없고요. 그래서 저는 배우려고 이제 사람 찾아다닌 거죠. 진짜로 겸손한 게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심으로. 근데 이런 친구는 뭐 학교도 좋은 데 다니고 머리가 좋고 이러니까 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나 스스로 혼자 공부해서 스스로 나는 방법을 찾겠다. 왜냐면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혼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같이 갈 때만 해도 이 친구가 저한테 줄 빚이 4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카드 돌려막기로 한 3천만 원 빚이 있었고요. 근데 주식 계좌에는 돈이 3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300만 원으로 100% 수익을 내서 300만 원을 벌면 이자를 다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아무리 머리 좋고 똑똑해도요, 안 배우면요, 정말 개고생해요. 배워서 하면 쉽게 하는데, 안 배우고 자기는 자신감 있고 잘난 체 한다고 자기 혼자 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주식이. 제가 이렇게 쉽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일단 고수 찾아가서 배웠고요. 그것만 했어요. 딴 걸 안 했어요. 뭐 뻘짓이라고 그래야 될까? 딴 걸 안 했어요. 그냥 그것만 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이런 교훈이 저는 어떤 삶으로 많이 느낍니다. 네. 그러다 이제 저도 이제 사실 그래서 위기를 맞아요. 사람은 저도 이제 원래는 처음에 정석이 뭐냐면 실패를 하고 딛고 일어나서 성공하는 게 보통 주식하는 분들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저는 실패를 안 하고 주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위기를.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주식을 쉽게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도 너무 쉽게 보고 이제 내가
주식에 다 소질이 있고 뭐 좀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이런 쇼핑몰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손을 댄니다. 네, 물론 다 망하죠. 다 망하고, 네, 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런 좋은 시기, 이런 1,400에서 2,000 가는 이런 좋은 시기를 다 날렸어요. 이런 돈을 날린 것보다 저런 주식한 사람 저 상승장을 놓치면요, 돈을 못 벌어요. 저 상승장에서 떼돈을 벌어야 돼요. 기다리다가. 근데 저 시기를 놓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금융위기가 왔어요. 근데 다 아시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 200년대 은행이 망했죠. 미국에. 그 경제 공황이 올 수도 있다. 거의 그런 경지까지 갔었는데요. 그때 뭐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랑 다른 전업하던 친구들은 망했다고요? 죄송하지만 안 망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대체적으로 상한가 따라잡기를 이때까지 계속 했거든요. 2000에서 1000포인트가 올 때요, 상한가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매매할 일이 없는 거예요. 주식을 살 일이 없는 거예요. 맨날 현찰이에요. 그냥. 주가는 막 삼성전자 한가 가도 강권은 불구경이죠. 그냥 팔짱 끼고, 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왜 이렇게 매일 그냥 그런 의문만 품었어요. 근데 전업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때 손실 본 사람이 없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기법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자기 주특기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면 안 하거든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때 손실 본 사람은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개인 투자분들이 사서 손절매 안 하시고 갖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손실이 무제한 대로 났겠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기법이나 원칙 같은 게 정말 중요하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또 2년 동안 또 3년 동안 1000에서 2000까지 가는 대세 상승장이 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로 달러를 무제한적으로 풀어가지고 세계 경제가 살았죠. 그래서 저도 이때 당시에 이제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해서 현찰이 얼마 없었어요. 몇천 없었는데 당연히 저는 걱정을 안 했죠. 왜냐하면 뭐 100만 원도 항상 했으니까, 돈을 벌어왔으니까. 그래서 대신에 이제 결혼했으니까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한 개 갖다는 안 되겠다. 더 많이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기법 찾아와서 정말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상한가 따라잡기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저만의 기법을 굉장히 찾았어요. 아마 주식하던 시기 중에서 가장 제가 노력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경험이 이때 상승장, 하락장, 폭락장 다 맞아봤죠. 경험도 굉장히 풍부했고요. 네. 네. 결과는요, 딱 이 차트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그 안랩인데요. 그 안철수 그 대표가 이때 강남에서 의원으로 안 나온다고 공시가 나오고, 제가 이때 들어갔다가 하한가를 맞고 깡통을 찹니다. 다 팔고 나니까 200만 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깡통을 찬 건 아니고요. 제가 3년 동안 결국에는 제가 제 기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던 거죠. 3년 동안 계속 생활비 인출로 모든 돈을 다 씁니다. 제 스스로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돈 벌었던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기법을 찾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제가 왜 내가 실패했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너무 괴로웠어요, 사실. 너무 죽고 싶었고요. 이때 주가가 거의 한 1분, 2분 만에 뭐 보합에 있다가 하한가를 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계좌는 빵원이 거의 가까워지더라고요. 정말 이 급락하는 속도로 저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진짜. 그리고 딱 내려봤는데,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있지 않나. 그 정도로 정말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원래 없던 사람이 없으면 괴롭지 않아요. 근데 한번 올라갔던 사람이 내려오면요, 그거만큼 괴로운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좌절하던 차에 이런 뉴스를 봤어요. 상한가 굳히기 수법으로 400억 부당 이익. 네, 이런 뉴스를 봤어요. 여기 상한가 굳히기라 신종 수법으로 400억대 부당 이익을 챙긴 편모 씨와 강록 씨 두 명을
기소했다. 변모 씨와 강모 씨가 저는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냐면요. 상한가 딱 들어가면 대신 창구 딱 뜨는 사람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상한가 깨지면 탁 다 팔고.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도 한 10억 이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랑 똑같은 상따예요. 그 사람이 한 우물만 판 거예요. 계속 상한가 따라잡기만. 이 사람 이렇게 벌었더라고요. 네, 다음 뉴스 보니까요. 그 사람인데요. 이 사람 보시죠. 전업 투자자로부터 1,000억 이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 씨는 전업 투자자예요. 1,000억 운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상한가 따라잡기가 이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 땅을 치고 후회를 했죠. 내가 딴 데 뭐 쇼핑몰이니 뭐니 내 기법 찾아가지고 그런 짓만 안 하고 한 우물만 팠다면, 내가 처음부터 돈 벌었던 기법만 팠다면 많이 벌었을 텐데 정말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많이 이제 어떤 교훈을 많이 쌓아갑니다. 쌓아가면서 이제 다시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죠. 다시. 왜냐하면 저는 돈 번 게 그거밖에 없었고, 제가 앞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도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2012년도 이때부터 다시 했거든요. 근데 차트 보세요. 이게 코스피 지수거든요. 변동성이 없죠. 이 장은 돈을 벌 수가 없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운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주식도 그런 운이 따르더라고요.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려고 할 때는 그런 장이 안 오더라고요. 거의 2천선에서 거의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법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내가 개발하지 말고 내가 원래 했던 방식인 고수를 또 찾아다니자. 찾아가서 배워서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 아세요, 혹시?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우연히 나이도 동갑이에요. 근데 이 사람 스승이 누구냐면 2000년 초반에 이미 100억을 번 주식가에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한번 만나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주식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주식 좀 가르쳐 달라고. 근데 뭐 쉽게 가르쳐 주나요? 안 만나주죠, 잘. 그래서 제가 맨날 뭐 찾아갔어요. 맨날 찾아가서 안 피던 담배도 다시 피고 맨날 찾아갔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친구가 그래도 정이 많기 때문에 저를 친구로 받아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재료 매매라는 그런 방법을 또 하나 제가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재료 매매는 잠깐 어떤 건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제가 수익을 많이 냈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때 뭐 제가 그 SBS 거기 처음으로 이제 방송 나가서 추천을 했던 종목인데, 여기 제가 이날 운 좋게 또 이날 방송이 나왔더라고요. 여기쯤에서 추천을 했는데 방송은 이날 나왔어요. 근데 이날 최저점을 찍고 쭉 올라갔죠. 그래서 뭐 84% 정도 수익이 났는데 84%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재료가 뭐냐면 유엔 사무총장 은퇴할 예정이다. 12월 말에 얼마 안 남았죠. 12월 26일이니까 그 귀국 예정이다. 그리고 트럼프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재료 매매는 뭐냐면요. 뉴스가 나올 것 같은 종목을 미리 선침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뉴스 나오면 딱 파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그렇게 원칙하에 했다면 84% 수익이 현실적으로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말고는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뻘짓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원칙에 맞는 매매가 자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고수들이. 그 말이 뭐냐면 이런 거 있으면 하고요. 없으면 그냥 주무세요. 그게 돈 버는 길이에요. 진짜로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근데 조급함이 우리의 적이죠. 전업 투자자의 적은 조급함입니다. 생활비를 꾸준히 벌어야 되는.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재료 매매는 대충 이런 거고요. 그리고 상한가 따잡기 지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벌써 뭐 10년도 넘은 15년 된 기법인데. 그래서 제가 실전 매매했던 내역을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8월 달에 이제 생표식품인데요. 뭐 삼성을 갔습니다. 근데 이건 안 했어요, 제가. 왜 가는지 저는 공감을 못하면 안 해요. 그리고 재료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 해요. 간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선별을 잘 해야 돼요.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것만 하고 대신에 그런 게 있으면 확 잡아버려야죠. 샘표 3상 가는데 이거는 못했어요. 그래서 뭐 그 샘표 식품 이제 후발주죠. 같은 종목인데 분할 상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충분히 이제 기대감이 생긴 거죠. 샘표가 3상을 갔으면 동생은 그래도 한 상 가야 될 거 아니냐. 기대감이 항상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이런 게 어떤 시장 매매예요. 시장에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서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수학 문제에서도 원래 애초부터 답이 없는 문제 있잖아요. 답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는 풀지 않는 게 그게 가장 정신적으로 좋아요. 주식도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해야 돼요. 내가 예측 못하는 세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게 예측할 수가 있나요? 세력 뭐 저기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거는 답이 없어요, 좀 사실. 근데 이런 건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기 균화했고 다음날 시가 20% 나왔어요. 20% 전량 챙기고 나와야죠. 그리고 뭐 이제 삼형 엠텍이라고 이제 대구 대지진 났죠. 원래 대지진 나도 주식이 못 가요. 지진 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나요. 이때는 막 생필품 사재기하고 난리가 났죠. 그 공포가 국민들한테 퍼질 때는요. 주시장에서 그건 100% 반영이 돼요. 그거는 전염병도 그렇고요. 항상 새로운 공포가 생겨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때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진 관련주가 여태까지 한 번도 상한가를 간적을 못 봤거든요. 제가 15년 동안.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밥 먹으러 나갔습니다.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다음날 우리 시가 18% 나오는 거예요. 열받잖아요. 열받아가지고 그날 상한가 이거 코리아 SE라고 이것도 내진 관련주거든요. 지진 관련주. 하지만 이제 기대감이 이제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건 상한가 때 잡았어요. 제가 잽싸게. 그래서 다음날 시가 25% 나오더라고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는 것만큼 먹고 딱 나오면 돼요. 그럼 두 개만 해도 20%, 25%, 한 50% 가까이 되잖아요, 수익이. 그렇게 수익을 낸 겁니다. 요즘도 이제 그렇게 수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데는 단타는 절대 안 쳐요. 단타가 너무 어렵거든요. 진짜 어려운 게 단타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실 굉장히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그렇게 돈을 뭐 다시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랑 김용구 멘토한테 배운 그런 재료 매매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래도 생활비 이상 버는 뭐 그런 뭐 전업 투자자 생활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지수 위치를 보시면 지금 현재 시장의 상태를 보시면 너무나 잘 알겠지만 지금은 돈 벌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하지만 희망을 지금 그래서 절망을 해야 될 때냐라고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2002년도부터 보면 500에서 1000 가고요. 1000에서 2000 가고요. 2000에서 1000 가고요. 다시 1000에서 2000 갔죠. 여기 보시면 횡보하는 구간은 딱 1년 정도밖에 없었어요. 2006년이랑 2010년 정도. 횡보하고 나서 이만큼씩 움직이죠. 1년 횡보하고 1년이 올라갑니다. 이게 보통 이제 기본적인 원리가 그래요. 횡보한 만큼 올라가요. 횡보한 만큼 하락을 하던가. 지금 5년을 지금 횡보했죠. 이거 만약에 위로 튀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튀면 5년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뭐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 굉장히 횡보를 오래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장이 옵니다. 근데 그때요, 자기 그 주 기법이 없으면 돈을 못 벌어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만. 그래서 지금 시기에 그런 걸 잘 준비하고 지금 최대한 뭐 현찰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자기 기술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장이 왔을 때 그때 한번 인생에 한번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저는 그때 제 재산을 몰빵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행을 워낙 좋아하니까 이제 어려운 시기에 여행을 못 다녔어요. 2012년도에 200만 원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이제 다시 이제 최근에 이제 복귀해서 이제 여행을 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게 이탈리아 베네치아로 들어와가지고 뭐 네, 너무 로맨틱하고 좋더라고요. 여기 이 사람만 없으면 정말 사진이 이쁜 사진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네. 역시 뭐 이렇게 전업하는 주식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다니고 그랬어요.
뭐 유럽이니까 당연히 뭐 벤츠 이런 거 렌트 해가지고 자동차 여행 했던 그런 또 좋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차도 좋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 와서 이제 다시 저도 벤츠를 샀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 이제 국산차보다 흔하죠. 이런 건 이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뭐 자랑하려고 갖고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2012년도에도 200만 원까지 자산이 떨어진 그런 나락을 겪었지만 다시 제 원칙대로 하고 고수 찾아가서 배우고 했더니 다시 저도 먹고 살 만큼은 벌고 있다. 뭐 그렇게 올라왔다. 왜냐하면 저는 순수하게 주식 매매 말고는 다른 일로 돈을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5년 동안. 이런 전문가 일도 지금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 나서는 거고요. 김영구 멘토가 친구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저도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또 좋은 만남 가진 것 같고요. 뭐 저도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식해서.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진짜 15년 동안 얻은 그 경험에서 정말 교훈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거는 제가 진짜 어려움과 어떤 즐거움 속에서 세월에서 얻은 그런 교훈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그럴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자로 살기 위해서, 전업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해서 세 가지 점이 있다. 첫째는 자신만의 주특기 매매 기법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요, 제가 주식하면서 고수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어요. 직접 만난 것도 있고요. 친구의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요. 다 어떻게 매매하는지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매매하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다 자기 기법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 하나를 생활의 달인만큼 잘해요. 딴 걸 다 못해요. 그거 하나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내일 뭐가 갈지 알고 뭐 어떤 종목이 좋을지 알고 그걸 다 아는 게 고수가 아니에요. 제가 본 고수들은 자기 기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술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거의 생활의 달인처럼 눈 감고 할 정도로 그 정도 자기 주특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 배웠고 제가 봤고 저도 느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수익 나는 사람에게 배워야 된다. 이거를 뭐 남이 닦아놓은 길을 가라. 혼자 가시밭길을 헤치고 가려고 하지 말고 남들이 다 닦아놓은 길 그냥 편하게 가세요. 그래야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성공할 수가 있지. 모든 시행착오 걸리면요, 10년이 걸려도 자기의 어떤 방법을 찾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네. 그 세 번째 제가 했던 실수가 뭐냐면요, 제가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대로 제가 쇼핑몰 하거나 이런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같이 제가 스승으로 모셨던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방법으로 이미 그때 뭐 70억 이상 다 벌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하고 다 관계를 끊었어요, 이미 그 전에. 왜냐면 저도 이미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었기 때문에 솔직히 굽신거리면서 그 사람들 비유 맞춰주면서 사는 게 너무 좀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먹고 살만한데 내가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다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물안 개구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뭐 이렇게 뻘짓을 많이 했던 거죠. 그게 지금 와서는 가장 후회가 돼요. 인간관계를 이렇게 끊었다는 게. 인간관계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런 멘토나 어떤 스승과의 관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김영구 멘토와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게 그래서 제 세 번째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가 이제 뭐 한번 개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뭐 회사에 들어온 이상 뭐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제 노하우를 전수해 줄까 많이 고려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요, 일단 이런 기술들 이런 거를 이제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전업을 원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실 분들만 하셔야 돼요. 굉장히 열심히 해야만 성과가 드러나고요. 이거는요, 적어도 1년 이상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그런 거를 이렇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알려드려도 어차피 시장 크기 때문에 저 바꾸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기 매매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장중에 저랑 같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서 그렇게 알려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중기 매매는 재료 매매예요. 제가 아까 김영구 멘토에서 배운 그런 재료 매매인데 중기 매매, 장기 매매는 그 기간에 사실 저도 뭐 전업 투자자라서 그렇지만은 주식을 하면서 단기 매매로 아마 수익을 내시기 힘드실 거예요. 1년 동안은. 근데 수익이 없으면 너무 힘드시죠. 주식을 하시면서. 적어도 최소한 생활비를 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주식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주식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되거든요. 주식으로 돈을 벌면 더 이상 주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기 매매랑 장기 매매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 재료 매매 같은 경우는요. 종목 찾는 게 조금 힘들고 그 재료를 분석하는 게 힘들지 매매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타이밍을 정확히 못 잡더라도 좀 물려들어도 상관없어요. 계속 사들어 가다 보면 나중에 뉴스 나오면 다 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요. 재료 매매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 추천 드려서 수익을 내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기 투자 이제 가치주하고 성장주인데 이건 더 안전하죠. 가치가 있는 주식 계속 사 모아놓은 건데요. 이런 거는 사실 뭐 제가 잘하는 분야는 아니에요. 근데 제 주변에 또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 이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 이제 그분들한테 종목 빼가가지고 같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지금 제가 이제 그런 거 이제 처음이라서 이제 뭐 이벤트로 이제 해서 뭐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연회가 다 끝나면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여쭤보셔도 되겠고요. 저는 뭐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